안녕하세요. 해성개미입니다. 6월 29일 해외 선물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말 영상에서 이제 이스라엘 이란 전쟁 관련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월요일부터 전쟁이 빠르게 해결이 되면서 큰 상승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렇게 제 예상이 좀 틀리는 바람에 저도 분할 손절 진행하면서 결국에는 손절로 끝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경로가 1, 2, 3, 4, 5파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경로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크게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트 분석보다도 트럼프의 발언 하나가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스탠스 변화를 좀 유심히 보는 것이 차트 분석보다 더 중요한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파동 카운팅을 다시 해보자면 현재로서는 1, 2 그리고 3파가 이 당시에 마무리가 되었고 현재는 4파가 이제 전쟁과 함께 조정이 나타나면서 4파 진행 후에 5파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카운팅을 따를 경우에는 5파는 이제 일주일 정도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7월 둘째 주부터는 하락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카운팅 말고도 한 가지 카운팅을 더 해볼 수 있는데 그 카운팅은 조정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저점 리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파동 절단으로 이 시점에서 끝났고 이 시점부터 1파가 시작되어서 여기까지 1파 그리고 2파가 짧게 마무리된 후에 현재 3파 진행 중일 가능성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파동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 2, 그리고 3파 현재 진행, 그리고 4파 조정이 7월 중순까지 나올 수 있지만 다시 한번 5파를 거칠 수 있다는 이런 파동 카운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점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1파 상승 대비 2파 조정이 약 0.236 조정으로 아예 말도 안 되는 적은 되돌림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또 이와 같은 파동 카운팅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파동 카운팅을 해본다 하더라도 사실 이 파동이 끝나는 시기로 봤을 때는 7월 말 정도에는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짧아도 7월 첫 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고 길게는 7월 내내 상승이 이어날 수 있지만 그때까지 큰 조정이 없이 상승이 진행된다면 이 경우에는 숏 포지션을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이번 주 금요일 정도부터 조정이 시작되거나 또 긴 호흡으로 보더라도 이 7월 말 정도부터는 조정이 어느 정도는 시작될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의 발언이 미 증시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증시를 내릴 생각이 없어 보인다면 굳이 숏 포지션을 들어갈 이유는 없겠고요. 트럼프의 스탠스가 변한다. 예를 들면 관세에 있어서 갑자기 좀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다. 이럴 때는 숏 포지션을 좀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봉상으로 21선을 깨고 내려와주는 모습 보일 때 숏 포지션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우지수를 좀 같이 볼 건데요. 다우지수 보시면은 이때 결국 200일선을 넘지 못하는 듯한 모습 보여주면서 전쟁 이슈와 함께 또 한번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지금은 이번 주에 크게 오르면서 200일선을 뚫고 안착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우가 200일선을 뚫어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일주일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러셀의 경우에는 지금 200일선에 걸쳐 있습니다. 200일선에서 지금 저항 맞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러셀 또한 200일선 뚫어준다면 한 차례 꽤 큰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지만 이 2300선이나 길게 보더라도 이런 2330선에서는 저항을 맞으면서 미 증시에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저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냐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더 상승이 있겠지만 그 상승의 폭이 클지 아니면 짧게 나오고 조정이 진행될지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고점에 있는 반도체 주식보다는 지금 저평가된 주식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하면서 하락 장세가 오더라도 크게 떨어지지 않을 종목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골드 매집하고 있으며 채권 또한 한 차례 조정을 받으면 매수하려고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부터 현재 3회 3파동이 큰 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지금 4파 마무리 후 5파 진행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조정이 좀 크게 나와주면서 아직 5파가 나온 것이 아니라 4파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한 가지가 있고 또는 4파가 마무리된 후에 1, 2, 3으로 올라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2파인 것일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이 3280선 지지되면서 올라주는 모습인데요. 이번 주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3280선 지지되면서 올라줄 가능성도 꽤 높고 현재 이 회색 추세선, 이 회색 추세선은 상대적으로 단기 추세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이어진 추세선, 이 추세선 지지되면서 오를 수도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이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3200 초반까지도 한번 하락을 했다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하락할 때 지금 추매한 물량이 꽤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결국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 추매했던 물량들은 짧게 손절하고 이 아래에서 3200 초반에서 다시 한번 크게 비중 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구간에서도 상승해 줄 수 있지만 만약에 이 3200 초반 구간이 온다면 4파 마무리로 확실하게 볼 수 있고 또 5파는 크게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타점이라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시점도 좋은 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보면은 이때부터 상승한 것에 지금 약 0.618 되돌림을 준 상태거든요. 현재 여기서부터 1, 2, 3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지금 구간이 마지노선이 되겠고 이제 만약에 4파가 진행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이 한 번 더 3220선까지도 불규칙 조정으로 마무리된 후에 5파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골드는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우선은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증시가 추가 상승을 할 경우에는 금 또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달러 가치 하락에 따라서 금의 가치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금은 우상향할 수 있고 또한 증시가 상승할수록 해칭 목적으로 금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상황들에 대한 해칭에 대해서 금의 수요가 또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금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서 그 고점의 기간이 얼마 안 남은 미 증시보다는 골드를 제가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채권도 좋게 보고 있는데 현재 채권이 상승해주고 있지만 아직 이 장기 이평선들을 넘어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3일봉인데요. 3일봉이 아니라 일봉으로 보시더라도 지금은 이 장기 이평선들이 바로 다 위에 있기 때문에 저항을 받고 한 번 더 이 쌍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채권 지금 매수할 생각은 없지만 한 번 더 저점 리테스트 하면서 올라주는 모습 보일 때는 채권 또한 매수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제 예측과 다르게 좀 증시가 흘러가면서 좀 공부를 많이 하다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서 좀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1년에서 2년 안에 올 수 있는 일이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2001년 1월 29일에 기준금리가 6.5에서 6.0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 3일에 기준금리가 5.25에서 4.75로 내려갔는데요. 이때 당시에 S&P 차트 보시면은 2001년 1월 29일에 금리 인하한 후로 IT 버블 터질 때죠.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45%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2007년에 금리 인하한 뒤부터 이 당시부터 저점까지 약 55% 하락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9월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미 증시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또 7월에 금리 인하하게 되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장단기 금리차 역전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10년물하고 2년물 차이가 역전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점에 침체가 거의 100% 일어났다라는 현상인데요.
보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던 이 2001년 당시에 금리를 인하할 때 오히려 침체가 시작되면서 하락이 꽤 깊게 진행되었고요. 2007년 당시에도 금리 인하와 더불어 침체가 시작되면서 하락이 깊게 진행됐습니다. 현재도 지금 장단기 금리 차는 여전히 해소되고 올라오고 있지만 이와 같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한번 크게 침체 이슈가 불거지면서 증시가 큰 하락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이 당시와 같이 40%, 50% 같은 하락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락을 아예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돈을 풀어서 막았지만 그 당시에도 일시적으로는 몇 달간 30% 넘는 하락이 있었죠. 이번에도 금리 인하와 함께 침체 이슈가 불거지면은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도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점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또 하나 생각할 게 이제 트럼프의 발언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데 내년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이 중간선거는 무조건 이기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려면은 적어도 내년 초부터는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어야지 이 중간선거에 유리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과연 내년 11월까지 상승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이제 미국 중간선거가 26년 11월 요때라고 본다면은 조금 조정 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말아 올리는 형태가 나을 수 있을까? 큰 하락 없이 내년 11월까지 지속적인 상승을 유지하려면은 뭐 대략 이런 추세로 보더라도 내년 11월에는 나스닥 선물이 이제 27,000 넘어가야지 가능한 건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차례 폭락시킨 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한 차례 큰 하락은 필연적인데 그 하락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중간선거 후에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나올 거면 빨리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종합했을 때는 이번에 금리 인하와 함께 큰 하락 이후에 코로나 때처럼 돈을 크게 풀어서 다시 한번 말아 올리는 식으로 증시를 진행시키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현재 단기적으로는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7월 적어도 후반부터는 큰 조정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증시 상승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해서 멤버십 분들께는 현재 내일부터 시작하는 7월 멤버십 방을 이제 6월 손해분을 만회하고 수익이 날 때까지 8월이 됐든 9월이 됐든 추가 비용 없이 연장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 생각 있으신 분은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려서 그것 때문에 좀 영향을 끼쳐서 손해를 볼 수 있었던 분들께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책임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